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독극물 의심 소포가 발견된 가운데 우정 당국이 국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명동 중앙우체국에서도 의심 우편물이 접수돼 건물이 전면 통제됐고 1,7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에게 보국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최 상병의 연결식은 내일 오전 해병대장으로 엄수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감찰 중인 국무조정실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국민의힘 의원이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던 지난 15일 당원 100명을 데리고 연수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은 김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을에서 60대 남성 1명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실종된 바로 그날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에 대한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 인권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의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사 60여 명 전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어제 울산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발송지가 대만이라고 표기된 소포가 왔고 이걸 뜯었던 3명이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을 보였다는 뉴스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한 곳에만 배달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노란 소포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발견돼 1,7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거든요. 독극물 의심 소포가 발견된 서울 명동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불과 30분 전까지 완전히 건물이 통제돼서 사람이 다 나와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40분쯤에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노란색 우편물이 발견되면서 이곳 4층에서 발견되면서 우체국 직원을 포함한 시민 1,700여 명이 긴급히 대피를 했습니다. 서울 도심인데다가 주말을 앞둔 시간이어서 오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지금은 우체국이 있는 4층만 통제된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금 못 들어가서 다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동뿐 아니라 송파, 서초 우체국에서도 잇따라 독극물 의심 소포가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는 서울 송파 우체국하고 서울 서초 우체국에서도 비슷한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서 우편물은 모두 수거를 해갔고요. 앞서 명동 우체국에서 발견된 소포와 발송자나 내용물 등이 같은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은 대만에서 왔고 노란 이중봉투에 쌓여 있습니다. 이 우편물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 실적과 평점을 부풀리려고 빈 봉투를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날 울산에서 비슷한 소포를 뜯어본 사람들이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를 보인 바 있어서 우편물을 발견하고 절대 뜯어서는 안 되고 112나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당분간 비슷한 형태의 우편물을 국내 반입을 막고 이미 들어온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우편물만 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명동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무차별 공격인 걸까요? 국제우편으로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오늘 하루에만 서울과 제주,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이런 우편물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호복에 방독면까지 쓴 경찰관이 플라스틱 통에 보관된 흰색 봉투를 꺼냅니다. 해외에서 이상한 우편물이 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파란색 종이만 들어 있습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독극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발견된 이후 경남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울산과 똑같은 형태의 소포를 받은 시민이 우편물을 들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화상방 물질 같은 거는 발견은 안 됐지만 추가 정밀 분석을 지금 미래한 상태고. 현재까지 울산 외 다른 지역에선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행히 울산 지역 피해자 3명도 증세가 호전됐고 피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문제가 된 소포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려고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주문하지 않은 해외 우편물이 오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늘 이 판결은 유죄가 나와도 무죄가 나와도 뉴스거리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현직 대통령의 장모이니만큼 유죄가 나와도 뉴스,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나와도 뉴스였으니까요. 최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도 했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최 씨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도 있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최 씨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범행 규모와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심은 2심까지고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이렇게 없는 이상 이렇게 2심까지 이렇게 징역형 선고가 났는데 또 이렇게 구속을 유예한다. 또 이 점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직후 최 씨는 법정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정말 억울하다고 말하며 쓰러졌고 법원 관계자들에 들려 퇴장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안타깝게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에게 보국 훈장, 광복장이 수여됐습니다. 최 상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이틀째 이어졌는데 군은 빈소 알림판에 황당한 표기 실수를 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라고 부탁했는데 말이죠.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해병이 되겠다며 차원에 누구보다 성실히 군 생활에 임했던 고 최수근 상병. 이젠 영정으로만 만날 수 있는 최 상병의 머리맡에 아버지가 손수,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합니다. 사고 하루 전 물 조심하라는 짧은 통화가 마지막이 될지 몰랐던 유족들은 가늠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를 떨굽니다.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이에게 수여되는 보국훈장, 그중에서 광복장은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격입니다. 예천군 호흡 재난작전에 투입돼서 열심히 그리고 아주 숭고하게 작전을 수행한 고 최수근 상병의 영예를 높이게 해요. 또래 아들이 해병대에 복무 중이라는 한 조문객은 고인을 추모하다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말 이거는 나라의 실수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젊은 아이가 자기의 꿈도 펴보지도 못하고.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은 황당한 실수로 또 한 번 빈축을 샀습니다. 빈소 알림판에 아버지를 표기하는 아버지부 대신 지아비 부자를 쓴 겁니다. 해병대 측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실수를 바로잡았습니다. 영결식은 내일 오전 해병대장으로 엄수되며 고인은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동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고 제방을 굴삭기로 막았다더니 너무 늦게 오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선 제방공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주민이 공개한 영상에는 미호강이 범람하기 1시간 전 달랑 인부 6명이 삽으로 제방을 보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폭우가 예고돼 있었는데 이 폭우를 삽으로 막으려고 했다니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호강 수위가 임시제방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인부 6명이 삽을 들고 흙을 퍼 포대에 담고 있습니다. 미호강 임시제방은 약 100m 구간으로 물에 잠겼던 오송 지하차도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임시제방을 만든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사고 당일 새벽 4시쯤부터 굴착기를 동원해 보강공사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사고 당일 오전 7시 1분쯤인데도 굴착기 같은 중장비는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늦었다.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해야지. 지금 저게 뭐 하는 거냐 저게. 그랬더니 그니까 우산 쓰고 거기만 쓰고 있더라고요. 당시 현장을 찾은 소방대원이 뚝이 무너져 강이 범람한다고 소방본부에 알린 건 8시 3분쯤입니다. 강이 범람하기 1시간 전인데도 보강공사에 작업자 6명이 전부였던 겁니다. 굴착기가 투입된 건 오전 7시 22분 이후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무너진 임시제방으로 원류한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들면서 오전 8시 40분쯤 오송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행복청은 주민 이야기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번엔 거짓말 의혹을 받는 경찰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사고를 감찰 중인 국무조정실이 돌연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고 당일 2차례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산 기록을 조작한 혐의입니다. 사실이라면 반성은커녕 책임 회피만 급급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경찰에는 오송 사고를 예견한 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오전 8시 40분보다 많게는 2시간 가까이 빨랐습니다. 경찰은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신고를 받고 사고 지하차도가 아닌 다른 차도로 출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이런 황당한 초동 대응마저 알고 보니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사건을 끝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부 전산을 조작한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경찰 대응의 중대한 과오와 허위 보고와 관련해 충북경찰청 소속 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 등 경찰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사고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혐의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와 별개로 다음 주 중에 감찰 결과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송 사고와 관련해 여기저기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사회부 정태훈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문제가 정말 끝도 없이 나옵니다. 앞서 봤지만 범람 직전인데 제방 공사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폭우가 예고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보셨잖아요. 자, 임시 제방에 장비가 없이 현장 근로자들이 달랑 6명만 보이는 등 상당히 허술해 보였죠. 네. 행복청에서는 분명 당일 오전부터 굴착기로 제방 공사를 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결국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게 현장 근로자들만 있는 저 영상이 오전 7시 모습이었던 거고, 지금 보시는 굴착기가 투입된 시점은 이제 30분 후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초반에는 현장 근로자들로만 해결을 하려다가 상황이 워낙 심각해지니까 그제서야 중장비를 동원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문을 닫았다. 괄호 열고 사고가 난 뒤에. 뭐 이런 셈입니다. 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경찰 출동 거짓말 아닙니까? 네, 맞아요. 당시 신고 상황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15일 궁평 이지하차도가 침수됐던 오전 8시 40분에 앞서 오전 7시 2분 그리고 58분에 112 신고가 들어왔고 오송파출소는 순찰차가 한 대뿐입니다. 아, 네. 그런데 당시 순찰차는 오송읍 쌍청리에서 근무 중이었고 다른 신고로 마침 궁평 1지하차도를 우연히 지나갔던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네. 112 신고가 접수되면요, 경찰은 무전과 함께 현장 순찰차 내부 태블릿 PC를 통해서 지령을 내리는데 파출소 근무자들은 지금 현재 지령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그래요?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흥덕서 112 상황실과 이 오송파출소 직원들은 서로 지령도 주고받지 않고 우연히 궁평 1지하차도를 지나가게 된 과정을 전산 조작을 해서 잘못 그리로 출동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셈이 되는 거죠. 검찰이 곧바로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네. 검찰은 일단 수사본부를 꾸렸고요. 대검찰청이 오늘 오전 국무조정실로부터 이번 사고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는데요. 곧바로 관할 지역인 청주지방검찰청 배용원 검사장을 단장으로 그리고 대검 정의도 감찰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린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검찰 관계자는 재해 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 위주로 파견을 할 것이고 막 구성된 만큼 정확한 파견 규모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지금 문제가 벌써 발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네, 일단 검찰은요, 수사 의뢰된 부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추후 상황에 따라서 전체 수사로 확대할지는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거죠.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긴급 수사가 의뢰된 경찰관 6명이죠. 거짓 출동과 관련해서 일단 수사가 진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충북경찰청이 맡고 있던 걸 이거 그럼 너희 셀프 조사 아니냐?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그걸 갖고 왔고 어쨌든 또 같은 경찰이니까 이것도 셀프 조사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경찰은 무시당한 거로도 볼 수 있겠네요.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역할 등 검찰과 조율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죠. 네. 다만 국무조정실에서도 밝혔듯이 이 경찰이 경찰의 비위를 수사하는 모양새보다는 검찰의 키를 잡는 모습이 나을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이 밖에 충북경찰청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김교태 충북청장까지 조사를 할 것으로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집중호우로 경북에서 큰 인명피해가 난 지난 15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쳤다가 결국 사과했죠. 징계 위로도 넘어갔고요. 그런데 이 뒤에 숨은 정치인이 또 있었습니다. 이날 대구 지역 한 국회의원이 시의원 등 당원 120여 명과 동해안 쪽으로 연수를 떠났던 건데 시민단체는 말이 연수지 사실은 놀러 간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당시 해당 의원의 그 지역구에서도 폭우로 한 명이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예천에서 산사태로 여러 명이 실종되는 등 경북 지역은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이 지역 당원 120여 명과 동해안 쪽으로 연수를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관광버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김 의원 일행은 울진 원자력 홍보관과 국립해양과학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교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제가 후쿠시마 원전에 관련해서 교육하고 난 뒤에 원전에 가서 이제 현장도 보고 관광지를 가고 뭐 이런 거는 걱정이 없었고요. 그런데 울진 원전 홍보관에는 원전 사고나 오염수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 관련된 건 있는데 저희 전시물론 있고 그 오염수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특히 김승수 의원이 연수를 떠난 날 자신의 지역구인 이곳 대구 팔거천에서 6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비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연수라기보다 사실상 단합대회로 보인다며 비상근무했던 공무원과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름이 연수지만 단합대회 놀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시민들 염장을 질러도 정도껏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정서를 무시한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폭우 피해자와 이재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진 뒤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500개가 넘는 근조 화환에 빼곡히 붙은 포스트잇까지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죠. 정식 추모 공간은 물론이고 학교 앞까지 말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 거기 어디입니까? 네, 정식 추모 공간으로 지정된 이곳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은 보시는 것처럼 근조 화환이 가득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조문객들의 발걸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고인의 지인은 고인을 책임감이 강하고 또 아이들에게 진심인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정식 추모 공간이 차려졌지만 해당 초등학교는 오늘도 추모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근조 화환 1,500여 개가 주변을 메웠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포스트잇도 학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루머들이 재확산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사망 원인을 두고 교사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고 또 SNS상에서는 루머도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동료 교사 등 6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 갑질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희연 교육감도 교육청 차원에서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아주 일부 학부모의 공격적 행동이 있었다든지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선생님들 그 의견들을 전수로 듣는 과정까지 포함. 기사를 전해드리는 이 순간에도 추모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정식 추모 공간은 내일 모레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애꿎은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억울한 사람도 생겼죠.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이 연루됐다고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김 씨는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진 지난 19일 한 온라인 카페에 특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3선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20일 아침 방송인 김어준 씨는 해당 의원이 여당 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죠. 곧 실명이 나오겠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 이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 3선인 한기호 의원 연루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한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의혹이 시작된 첫 글의 게시자는 한 의원을 찾아와 사과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오늘도 추가 취재를 통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되면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어준 씨가 입만 열면 가짜뉴스를 떠버린다며 뻔뻔한 거짓말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발본색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국민의힘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역시 정치인 연루설에 실명이 거론된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내 딸은 미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괴롭힘까지 당할까? 그 원인 중 하나로 학생 인권 조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긴 이 조례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마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소송까지 당하고 있을 정도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이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작년 여름 충남의 한 중학교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 교단에 누워버립니다. 웃옷을 벗고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당시 인권 조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 인권 조례 폐지가 거론됐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또다시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과도한 학생인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의 민원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는 권리 등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정 이후 물리적 체벌 제한과 함께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교사의 안전은 외면받아온 게 현실이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교사가 언제든지 아이들한테 맞을 수 있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교원 상해 폭행의 경우 6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6년 동안 1000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인권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어려워졌고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전국 6개 시도 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학생 인권 조례가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지도권이 반대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만 너무 한쪽이 강조되다 보니 다른 쪽을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죄로 오인받지 않게 법으로 교사를 지켜달라는 주장이고요. 이 내용 박윤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학교 현장이 어떻길래 교사들이 이렇게 공분할까 싶거든요. 실제로 교사들이 이렇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한탄이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현지 교사들 말을 들어보면 교실에서 정말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자나 책상을 던진 아이들도 많고 분노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노출을 하는데 학급에서 그 순간에 여러 학생들 앞에서 지도하면 여러 명 앞에서 왜 내 애를 잘못을 지적하냐고 선생님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따로 다른 교실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면 1대1로 공포를 주고 내 아이를 감금했다라고 또 학대라고 그걸. 이번엔 한국교총에 접수된 사례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숙제할 때 다른 학생 거 보지 말라고 했다고 민원. 어머. 친구를 때리는 가해 학생을 말로만으로는 안 되길래 안아서 제지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아이고. 음료수 많이 먹으면 살찐단 말에 학부모가 사과를 요구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나본 아동학대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는 선생님은 교내 여기저기에 자신의 험담을 적은 학생을 제지했다가 신고된 사례였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반 학생들은 이제 전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된다. 이제 선생님한테 그렇게 잘 따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긴 잠을 좀 푹 자라 많이 자라고 해서 사생활 침해라고 또 신고를 받은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법안도 벌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좀 막자는 취지인데요. 또 지금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선생님이 곧바로 수업에서 배제가 됩니다. 신고 자체만으로 학생은 피해자, 교사는 가해자 이렇게 여겨져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급의 다른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이 왜 하루아침에 안 나오는지 알 수 없게 되죠. 이 다수 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 여야 모두 법안을 냈습니다. 고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 또는 법령과 학칙대로 지도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신고됐더라도 교육청이나 교장 의견을 듣도록 보호장치도 뒀는데 교사들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없으니까 너무 모든 화살이나 그런 비난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저희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서.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의 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한데 현장에서 네.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이렇게 자꾸 예외를 두면 아이들에 대한 보호망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뭐 우려도 이해합니다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만큼 당연히 또 논의가 탄력받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법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희연 교육감이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를 찾아서 여러 대책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무단 침입이 예방되도록 하는 이 공식적인 출입 내지는 민원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조 교육감은 업무가 끝난 뒤 교사 개인 시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법대로 규정대로만 내세우면 교사와 학생들만 피해 입는 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말 필요하다. 최근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들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을 스승으로 여기는 풍토가 생겨야 할 텐데 이건 뭐 학생, 또 선생님, 교사, 뭐 학부모 다 모두의 몫이겠죠. 지금까지 박유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4대강을 반대하는 특정 시민단체 입김으로 4대강 조사 평가위원 대부분이 4대강 반대론자로 채워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어제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당시 이들 전문위원 회의에서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은 그런가 보다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해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리한 데이터를 쓰자고 하면서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를 써도 그래도 국민은 믿을 것이라는 취지였죠.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월 31일 4대강 조사 평가단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한 위원은 보 설치 전이라고 가정하는 보가 없음이란 상태가 노이즈를 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반대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도 밝힙니다. 보 해체 후 수질 개선 여부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위원들이 보를 설치하기 전 측정한 수질 자료를 사용하자고 한 겁니다. 같은 해 6월 8일 회의에서 또 다른 위원은 더 노골적으로 발언합니다. 보 설치 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두 개 자료를 활용한 경제적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마저도 국정과제 시한에 얽매여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지 않고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들이 모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제출했었죠. 자문위가 이 내역들을 분석해보니 김 의원 말고도 거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의원이 또 있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 김 의원 말고도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의원이 10명 더 있다고 했습니다. 코인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 11분 중에 혹시 이해충돌 소지 있어 보이는 의원들도 계신가요? 그건 뭐 저희가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저 의장님이나 그 소속 정당에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거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흥미로 수백만 원을 거래한 사람도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 횟수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에 가선 안 될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골고루 분포된 걸로 알려졌는데 자문위는 해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그간 변동 내역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우에 따라 가상자산 논란이 여야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31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자문위 제명 권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건지 의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얼마 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당시 이 지사에게도 보고했다며 진술을 바꿨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납 요청을 한 적도 보고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것도 직접 손으로 쓴 옥중 편지를 통해서 말이죠.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 행사.
북측 인사들과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선 3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한 뒤 북측에 돈을 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도 재판에서 이를 인정했지만 그동안 이 전 부지사는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고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조만간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자필로 쓴 옥중 편지를 통해 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쌍방울의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다만 북한과 사업을 하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문제도 신경 써달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이 지사에게 보고된 내용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찌르는 등 이유도 모릅니다. 무차별 소포에 무차별 흉기 난동에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남성이 골목을 지나가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합니다. 가해 남성은 앞으로 넘어지고 다시 뛰어가더니 또 다른 남성을 습격합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다가 봤더니 다리로 때리고 치고 미친 듯이 도망가고 저기서 넘어져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가면서 범행을 한 거지. 이곳에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이 골목을 따라 약 200m를 움직이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의 흉기 난동은 신림역 4번 출구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범행 약 10분 뒤 A씨는 인근 건물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 4명 중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중 30대 남성 1명도 현재 위독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차례 있었고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 경력 자료도 14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남양주에서 중국 국적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살해한 연인의 5살 아이를 데리고 도주했다가 충남 보령에서 붙잡혔죠. 수정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주택가에 순찰차 한 대가 서 있고 잠시 뒤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친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한 겁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중국 국적의 61살 여성 추모 씨와 30살 딸 왕모 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10시 반쯤에 경찰들이 시끄럽지 않았냐, 싸우지 않았냐 물어봐서 경찰들이 문을 부신 거지, 문이 잠겨 있으니까. 용의자는 왕 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50살 김모 씨로 주변에서는 남편으로 알 정도로 자주 들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들이 있는데 어저께는 아들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어요. 엄마하고 두손 쪽 같아요. 딸하고 신랑 어떻게 넷이고. 김 씨는 범행 직후 왕 씨의 5살 난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데리고 충남 서천 자신의 본가로 도주했습니다. 김 씨가 어린이집에 들른 시간이 오후 2시 30분쯤인 것에 미뤄볼 때 범행 시간은 오후 2시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추정하고요. 정확히 언제쯤이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조사 중이고요.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보령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아이는 김 씨의 본가에서 발견돼 경찰이 보호하고 있는데
건강에 이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살해하셨나요? 살해 혐의 인정하시나요? 그 피해자 아들은 왜 데려가신 거죠?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행복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사건 얼마 전에 있었죠. 지금은 그 남성이 구속 상태인데 주민들은 이 남성이 다시 돌아올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강제로 퇴거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의왕시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입니다. 이달 초 한 2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붙잡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떠올리게 해 의왕판 돌려차기남 사건으로 불립니다.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지만 주민들은 이 남성이 언젠가 형을 마치면 돌아올 거란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남성을 만날 때마다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좀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여기에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행복주택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현행법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이웃에게 위해를 가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지만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 남성을 퇴거시켜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불법 전대나 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로는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범죄나 그런 다른 사유로는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안인득 사건 당시에도 중범죄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인권위가 주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한 바 있어 주민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욱입니다. 엔데믹 선언 이후 맞는 첫 여름 휴가철인 만큼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 많죠.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십니까? 말이 관광이지 그냥 유적지 입구만 들어섰다 나오거나 20유로짜리 공연을 80유로 내게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꽤 발생합니다. 여행 갔다가 스트레스 안 받고 오게 되는 거죠.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인순 씨는 지난달 한 유명 여행사를 통해 스페인으로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들뜬 기분도 잠시, 오랜만에 떠난 여행은 실망만 가득 가져다줬습니다. 일정에는 내부라고 돼 있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정원 헤네펠리페란 정원만 보고 빙빙 돌다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알함브라 궁전은 일부만 보고 정작 여행객들이 원했던 곳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행사 측은 일정표에 없다, 들어갔으면 내부라며 문제가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티켓까지 끊고 다 들어간 거면 내부 입장이 맞습니다, 고객님. 라고 하는 건지는 그건 고객님에 대한 좀 개인적인 좀 의견 아니세요? 같은 여행 상품에 대해 선택 관광 가격을 현지 비용 4배를 받았다는 후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행사 측은 취재가 시작된 후 여행 상품의 설명이 부족했다며 사과했고 바가지라 느낄 수 있는 선택 관광 요금은 조정하겠다고 답변해왔습니다.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3년 동안 큰 폭으로 늘었는데 특히 지난달 소비자 불만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환불 취소에 이어 서비스나 과대 광고, 계약 불이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수기 예약에 앞서 고지된 여행 상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오늘 경기 양주는 37.6도를 기록했다죠. 이번 폭염은 내일부터 장맛비가 내리며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 등 중부 지역에 강한 비가 예보됐는데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그 뒤엔 또 폭염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로 살수차가 연신 물을 뿌려대고 사람들은 양산으로 햇볕을 피하고 휴대용 선풍기, 음료수로 열을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에 야외 근로자들의 얼굴은 이미 땀범벅입니다. 마치 한정막에서 일하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지금. 찜통더위가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영하 10도 제빙실에서 만들어진 사각 모양의 커다란 얼음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탓에 최근 들어 얼음 주문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많이 바쁘고 주말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부 지역은 더 확대됐습니다. 오늘 한낮에 경기 양주는 37.6도, 경기 어주는 37.4도, 서울 강남은 36.5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내일은 정체선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와 제주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 충남엔 12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2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한 5호 태풍 독수리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정체전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중복이라는 말 그 이상으로 더웠던 오늘. 그런데도 무료 급식소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닭값이 올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귀한 삼계탕에 수박까지 나왔거든요. 어르신들은 떼약볕에도 부채 하나로 견디며 차례차례 자기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솥에 삼계탕이 한가득 들어있고 수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담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무료 급식소의 특식입니다. 중복을 맞아 급식소에선 삼계탕과 수박으로 든든한 한 끼를 준비했습니다. 찜통 더위에도 급식소 앞은 수십 미터나 되는 긴 줄이 섰습니다.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보다 더한 더위도 참을 수 있죠. 아니 나 주는 줄 몰랐는데 말씀하시니까 기분 좋네요. 초복 때는 비도 오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오늘은 해야 되겠어서 어제 그제부터 준비를 한 거지. 집에서 잡수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떼약볕 아래 땀을 닦고 부채질을 하면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또 다른 무료 급식소에서도 몸보신을 위해 녹두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요. 잘 먹었습니다.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닭값까지 치솟아 삼계탕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르신들에게 중복 삼계탕은 든든한 보양식이 됐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쏟아진 폭우는 내륙만 핥힌 게 아니었습니다. 충남 서천군 바닷가는 빗물에 쓸려 나온 각종 쓰레기와 나뭇가지들이 뒤덮고 있거든요. 동물 사체까지 떠밀려 오면서 해안가는 그야말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길게 늘어진 갈색띠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나뭇가지들과 온갖 쓰레기들로 뒤엉킨 더미들입니다. 바닥에 박혀있는 밧줄은 빠지지도 않고 플라스틱으로 된 통도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모두 최근 폭우 때 떠내려온 쓰레기들인데 빗물에 휩쓸리며 금강 하구등을 넘어 서해 바다로 흘러든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빠른 복구 작업을 위해 포클레인은 쉴 새 없이 쓰레기를 치웁니다. 작년보다도 6배 정도 더 많다고 해야죠. 나무나 여기 보시다시피 막 많이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지. 네, 제 옆을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가 어지럽게 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큰 나무부터 철제 깡통 그리고 스티로폼까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유난히 많이 쓸려온 쓰레기에 걱정이 큽니다. 누가 버렸으니까 쓰레기가 오겠죠. 좀 심각하긴 하죠. 환경적으로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목포 앞바다도 영산간 하류에서 떠밀려온 쓰레기 더미에 선박 운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이번 주말 다시 장맛비가 예고돼 어민들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핵무력 정책이라는 걸 발표했었습니다. 사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언제든 공격이 가능하게 한 정책이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 핵 전략 잠수함에 부산에 와 있죠. 북한이 이것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핵 잠수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와 있는 건데 말입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강순남 국방상 담화를 통해 미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에 상응한 대응 방향을 명백히 해두겠다며 지난해 9월 채택한 핵 무력 정책상 핵무기 사용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조건 5가지 가운데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핵무기는 그 특성으로 하여 관리와 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법적으로 정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미 핵잠수함 전개는 정당한 방어적 대응 조치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력 정책이야말로 선제적 핵 공격 위협이며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불법 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하겠다기보다는 향후 추가적인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입니다.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밝혀졌지만 그것은 공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험이라든지 SLBM 같은 이런 발사에 대한 명분 확보. 미 국방부 역시 이번 조치들은 앞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신중한 대응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이 신냉전에서 중국을 이기는 길은 시진핑을 제거하는 것, 한국 NPT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해야 할 때와 같은 제목의 보수 성향 유튜브를 활발히 올려왔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던 만큼 당연히 청문회에서도 공방이 오갔겠죠.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대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논란 발언에 해명 기회를 주는데 집중했습니다. 통일은 북한 체제의 종식이고 흡수 통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어 나온 것은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극우 성향의 발언을 해왔던 유튜브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도 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고 자기 신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싶으면 사퇴를 하세요. 사퇴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아니 제가 세무서 신고한 내용을 다 청문 보고서에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를 보고 극우 유튜브를 하는데 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에 시작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 1시간 만에 검증자료 부실 제출 논란으로 파행됐다 오후에 재개됐습니다. 청문회가 오늘 열린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과 통일부 인력 감축 등 조직 혁신 차원에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가 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연일 내리는 장맛비로 농축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거든요. 정부는 닭과 오이 등 가격 할인에 나섰고 업체들은 비 때문에 모양이 예쁘지 않은 채소를 저렴해 사다가 저렴해 판매하는 등 애쓰고 있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축산 코너. 중복을 맞아 삼계탕용 닭고기를 파격 할인한다는 전단이 가득합니다. 멀리서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옵니다. 좋지요. 저희 소비자들은 제 가격 주고 사면 2마리 살 거 1마리밖에 못 사는데. 다른 마트도 급등하고 있는 채소값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 오이는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만 맛에는 문제가 없는 일명 못난이 오이입니다. 최근 행사가로 일반 오이의 절반 정도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농축산물 가격 폭등 우려가 나오자 물가 안정을 위한 행사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닭의 경우 전국적으로 88만여 마리가 폐사하면서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시금치와 오이 등 채소 도매 가격도 많게는 3배까지 뛰었습니다. 정부는 상추와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의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심한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 호우 피해가 밥상 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수입 닭고기 3만 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병아리를 얻기 위한 달걀인 종란도 500만 개를 들여올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꾸준하게 늘면서 덩달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계속해서 타들어가다 보니 완전 진화가 어렵다죠.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일지 이런저런 화재 진압 방법을 실험해봤습니다. 그 현장에 이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 차량 배터리에 강한 충격을 주니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금세 차량 전체로 번지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로 세차게 물을 뿌리니 이내 불길이 잡힙니다. 그런데 잠시 후 차량에서 폭발까지 일어나며 다시 불이 치솟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뿌리면서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포를 이용해 진화에 나섭니다. 주변에는 수조까지 설치해 물을 채워 완진을 시도합니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달아나는 부분이 좀 우리가 평소 하는 내연기관 차보다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조를 설치하고 물을 채우는 데는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은 제법 걸렸지만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방수와 질식 소화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질식 수화포라든지 상방식 관창 이런 것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또 재발화도 훨씬 느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진압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좀 더 나은 진압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10번째 구단인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가 오늘 정식 승인됐습니다. 지난 시즌 감독농구를 선보인 선수들을 이번 시즌에도 그대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는 소노의 원투펀치가 된 전성현, 이정현 선수를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고양 소노가 프로농구 10번째 구단으로 출발한 날, 리그 최고 슈터 전성현과 에이스 이정현은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따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4강으로 감독농구를 함께한 동료들과 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웃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헤어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잘하는 선수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이 형과 함께 그래도 좋은 모습을 같이 보였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데이원 점퍼스 제명 뒤 공중분의 위기를 딛고 일어선 만큼 전성현은 홈팬들에게 이번 시즌은 감독농구 대신 우승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뭐 감독농구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정말 더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는 우승을 해야 한다. 고양에서 데뷔한 이정현은 고양의 프랜차이즈 스타다운 활약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처음 프로에 오게 된 게 고양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더 좋은 경기력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다가갈 수 있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양의 원투펀치로 남게 된 두 사람은 이제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누빌 날만 기다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 2023 성남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오늘부터 나흘간 개최됩니다. 이번 경연엔 57개국 4,298명의 태권도인들이 모여 품새의 겨루기는 물론 화려한 격파 솜씨를 뽐내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전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이 되면 그 밖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서부 지역과 전남권, 지리산 부근에 12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사이 서울이 26도에 머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7도, 부산 28도 등으로 오늘보다 많게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